이 수업이 가지는 이제 큰 의미는 드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죠. 이 배운 걸 어떻게 실무에선 적용을 하지? 이런 게 항상 이제 의문이었어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좀 더 빨리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고 좀 더 자신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아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승훈이라고 합니다.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 양성 사업에서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로 학생들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GCS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이렇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 수업을 통해서 다루었던 부분은 GCS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드론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CS에서는 드론의 가장 기본적인 튜닝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감지해서 조종사에게 알린다거나,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도 하고,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 않고 비행 플랜을 미리 세워주면 그 플랜에 따라서 이제 드론이 자동으로 조종사의 조종을 거치지 않고 플랜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개발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걸 이제 GCS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합니다. 드론 조종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떠 있는 기체를 지상에서 조종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드론이라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조종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고도라던가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체가 지금 너무 고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고도를 조정한다거나, 그리고 이 기체가 현재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판단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소프트웨어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드론이 많은 일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런 GCS가 필수가 된 거죠. 네, 현재는 촬영 분야가 엄청 이제 많이 발달을 해 있죠. 그리고 이제 군사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이 경험했던 부분은 농업용 방제용 드론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에 있어서 농사와 IT에 대한 접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습득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의 만남, 그리고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과 소프트웨어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농업과 소프트웨어의 만남,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드론이라는 첨단 장비를 이제 제어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한 지점에 약이 많이 뿌려진다거나, 그러면 그 작물에 약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고도로 기체가 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기체가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보완을 해준 거죠. 비행의 효율성을 먼저 높인다는 거죠.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센서를 이제 장착해서 그걸 제어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딥러닝 관련된 어떤 비전의 역할을 이제 부여해서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게 하는 거죠. 드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데이터 분야를 이제 가공하는 부분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질을 뭐 확인을 한다거나 해서 뭐 그런 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뭐 드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하시던 분들이 드론에 처음 접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은 뛰어나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드론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드론이 어떤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드론이 비행을 할 때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라던가 이런 환경들은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필드에 나가 봐야 알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드론과 드론 비행, 드론 운용에 대한 이제 사전 지식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셔야 훨씬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테크닉과 그 소프트웨어적인 테크닉을 이제 함께 익혀나갈 수 있는 수업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 외에도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 프로젝트 관리 기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 수업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고 하면 생각보다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갖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취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갔을 때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의 차별화를 가져야 될 텐데, 이 수업에 있어서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GitHub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GitHub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코드들이랑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공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해요, 실무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많이 그 소스 코드를 막 깊이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아요. 이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나, 이런 부분을 깊이 보기는 어려운데, 프로젝트 관리를 이 친구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단편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될 테고, 다양한 개발자들의 결과물들을 많이 보게 돼요. 다른 개발자들이 해놓은 것을 보고 그거에 맞게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나간다고 하면 현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겠죠. 좋은 소스 코드를 계속 참고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학생들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